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세요.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네.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오전 9월 8일 일요일 오전 6시. 박동 부장님, 네. 아침 통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 저는 이 부장님이나 시간이, 나나 둘 다 아침형 맞아요. 인간들이라서 그지? 예, 예. 뭐 어차피 5시면은 이게 보면 50대면 음, 5시에 눈이 음. 떠지나 봐요. 아, 그래서, 그리고 요 시간은 저 빼곤 다 이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방해받는 게 없어서, 어, 예, 뭐 오히려 이 괜찮으시면 시간이 앞으로 이 시간으로 했으면 이 시간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저는 어제 아침에 네, 너무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네, 당황스러웠거든. 그게 네. 뭐냐면, 참고로 참 제가 그제 금요일 저녁에는 그 고창 국립도서관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고창 하면 혹시 뭐 생각나세요? 고창읍성. 창읍성을 아시는구나. 예, 성벽 위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성 안쪽도 보고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맞아. 그게 지역에 가면은 읍성들이 해미읍성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는데 맞아요. 다른 데들은 요즘은 그 읍성 성벽 위를 못 걷게 하는 데들이 조금씩 이제 생겼거든요. 어, 근데 고창 읍성은 어, 여전히 걸을 수가 있어요. 왜 못 걷게 30분이면 한 하죠? 바퀴. 왜냐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어, 그리고 이게 요즘 저의 그 아쉬움인데 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왜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못하게 해버리는 거 있잖아, 어, 왜. 그러니까 어. 사실은 조심해서 걸으면 되거든. 술 먹고 근데 걸으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거는 근데 사실 그 불안 세대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과 아, 일맥상통해요. 뭐냐면 뭔가 조금 더 위험한 뭔가를 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어떤 이런 흐름으로 세상이 모두가 다 흘러가고 네, 조금만 위험하면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거야. 저거 네, 위험하지 않냐? 애들 저러다 다친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예, 그러면 완전 금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저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흐름은 되게 왜냐하면 개인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지. 그거를 다 막아버리면. 근데 사실 성벽 위에 그렇게 걷는 것도 왜 되게 좋잖아. 멋있잖아, 사실은. 네, 그 아래를 쫙 이렇게 보면서. 근데 고창 읍성은 그게 가능한데 제가 어제는 한 바퀴 걷는데 30분인데 걸어보려다가 어제 제가 고창에 갔을 때, 고창 읍성에 갔을 때는 고창 치유문화 축제를 하고 있었고요. 치유문화축제. 거기 어, 무슨 숲 유명한 데 있죠? 그렇죠. 어, 그리고 막 거기 무슨 이렇게 지역 다양한 어떤 그런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참 고창이 치유 문화를 할 만해. 왜냐하면 여기가 일단 선운사가 있어요. 맞아. 그 선운사. 꽃무릇으로 유명한 선운사가 있고 그래서 선운사 템플스테이도 되게 유명하고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곡 습지라 그래서 저는 남사르. 도서관 그렇죠. 운곡 람사르 습지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약간 좀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서 어제 그런 체험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읍성 안에 그 잔디밭에서 그 사람들 막 요가하고 그리고 핸드펜이라고 혹시 알아요? 악기 중에 핸드 핸드 펜? 핸드펜 몰라요? 핸드펜. 이거 모르시면 뭐냐면 약간 뭐라고 이걸 악기를 설명해야 되나? 둥근 냄비 같은 거를 네. 두들기는데 다양한 소리가 나오고 핸드 펜. 펜, 펜. 펜, 프라이팬. 프라이팬에 펜. 음. 근데 이거 저는 양재천 길 걷다가 어떤 분이 이제 여기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거 보고 처음 알게 된 악기인데 음. 나중에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어, 만약 이제 어떤 지역 문화 축제 가서 핸드펜 공연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음. 힐링의 어떤 그게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냥 펜 하나 두들기는데 혼자 독주로 하나요? 그렇죠. 혼자 독주를 주로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아. 그 처음 시작이 서구에서 명상할 때 명상 음악용으로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두들겨주는 소리를 이렇게 왜 우리도 왜 옛날에 명상 처음에 할 때 절에서 템플스테이 가면 이렇게 둥 하든지 아니면 징 하면 그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왜 아. 그 소리의 음폭에 따라서 우리가 명상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이렇게 빠른 박자로 막 치는 게 아니고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천천히 하는데 되게 좋아요.
하여튼 어제 그래서 어, 그런 재미난 그 축제 행사가 많아서 이런 날은 뭐 굳이 성벽 걷기 하는 것보다 그런 축제 행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하여튼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네. 어제 일어나서 보통은 왜 서울에서는 일찍 일어나면 갈 데가 많은데 거기 운곡 습지 옆에 있는 운수호텔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주위에 캄캄한 거예요. 어, 주위에 아무것도 없거든. 오로지 습지만 있어. 습지에 컴컴할 때 혼자 나가서 길 걷다가 빠지면 안 되잖아. 하여튼 그래서 아침에는 그 운곡 습지 한 1시간 걷고 그리고 택시 불러서 이제 고창 터미널로 갔어요. 어, 왜냐? 어. 제가 고창 터미널에 차를 하나 이렇게 짱박아 놨거든. 네. 어, 제가 전국 곳곳에 가면 제 차들이 다 있어요. 그 소카에서 이렇게 마련해 준 차들인데 가서 이제 전속으로 그러면 한 이제 거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가서 이제 소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제가 7시 반에 딱 차 이제 빌려서 소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차를 가지고 다니기 좋은 곳들이 있어요. 지역에 네, 가서는 네, 네. 사실은 버스 타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차 빌려서 선운사 갔다가 선운사 1시간 걷고 그리고 그 옆에 또 가까운 곳에 동호 해수욕장이라고 또 서해안 바닷가 있어요. 근데 어제 네. 제가 갔을 때는 뻘밭밖에 없긴 했는데 뭐 그래도 그냥 갯벌 보고 90호 해수욕장이라고 또 갔다가 그리고 90호요? 다시 이제 90호 해수욕장도 또 있어요. 근데 진짜 못 음 들어본 데들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해수욕장도 맞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다시 차를 돌려서 고창읍성에 가서 축제 즐기고 그리고 점심 맛집 찾아서 이제 또 차 끌고 가서 맛집 가서 점심 먹고 이면수구이 천변 밥집이라고 정말 맛있는 집이었어요. 어, 천변 밥집. 천변 밥집. 제가 딱 가자마자 이 집은 맛집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 좀 안면 몰수하고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꽉 찼는데 테이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혼자 만들어 어, 보낼 텐데. 근데 그냥, 저 테이블 하나, 저 자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해서 그냥, 네,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약간, 염치불구하고, 왜냐면 이때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언제 오겠나 싶어서, 대신에 제가 그런 맛집을 보면 나중에 꼭 제가 블로그에 소개합니다. 어, 음, 제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왜? 혼자 혼밥할 때 미안하잖아요. 막 그 사람 많은 집에 가서 혼밥할 만들어 때는, 그럴 보내는 경우도 때는, 많아요. 두 사람 근데 네, 이제, 그렇죠. 만 받고. 근데 지역은 또 인심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들여보내 주시면 맛있게 먹고 대신에 그 사진 찍고 꼭 블로그에서 제가 소개합니다. 천변 밥집. 이 집 생선구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음, 혼자 가서 너무 아쉬운데 2인 세트가 있더라고요. 2인 어, 세트는 뭐냐면 그 생선구이랑 김치찌개랑 같이 이렇게 세트가 나오는데 네. 그게 나는 부러웠어. 참고로 생선구이 우리 좋아하시면 그 일산 MBC 옆에 있는 그 어랑이라는 생선구이 집 정말 맛있습니다. 그 음, 호수공원 근처에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이제 2시까지 이제 가서 차를 반납하죠. 소카 그 고창 터미널 옆에 있는 그 소카 주차장에다가 이제 반납을 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차 안에서 자는 거죠. 이게 너무 진짜 행복했어. 그 우리 김 작가님은 항상 워케이션이에요. 그죠? 예. 그치. 워케이션이란 말 좋다. 워케이션. 그러니까 뭐 우리 직장에서 사장님이 야, 음, 우리 저 휴가도 보내면서 그런데 이 일은 멈출 수 없지. 이래가지고 보내는 그런 워케이션 좀 많잖아요. 근데 그쵸. 자발적으로 모든 어, 일정을 워케이션화해서 지금 음. 다니시는 우리 김 작가님의 여행의 맛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런 삶을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삶을 여러분이 맛보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음, 뭐냐면 건강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나의 앞으로의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경쟁력은 건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이제, 일의 기회는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문화 행사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저 같은 경우, 원래 이게 사실은 도서관에서 저한테 연락 주실 때는 그 고창 치유문화축제 일환으로 저자 강연을 부탁을 하신 거였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이게 도서관 저자 강연이니까
일반 시민 독자분들이 오시려면 평일날 퇴근하고 나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전북 고창에서 9시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밤 9시에 강의 끝나고 차 몰고 서울로 돌아오면 피곤하거든요. 강의하고 난 다음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기서 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저보다 잘 나가는 훌륭한 저자들 많죠. 근데 그분들은 다들 직장이 있거나 또는 서울에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1박 2일씩 이렇게 지역으로 가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경쟁력은 뭐냐면 저는 사실 요즘 지역을 많이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 도서관이든 지자체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나한테는 즐거워. 왜냐? 간 김에 나는 여행까지 즐기면서 오니까 2시간 강의하고 5시간 드라이브 여행을 즐기고 왔잖아요. 서해바다 드라이브 네. 그 제가 동호 해수욕장에서 90호 해수욕장까지 한 10분 동안 바닷가 쭉 따라 달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나 혼자만 이 한적한 길을 달리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저자가 되어야겠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걸려서 내려가는 거를 마다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50대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워케이션형 노마드. 그렇죠. 예, 일자리 좋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저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100세 시대에는요 7, 80에도 일을 해야 되고요 7, 80에 일을 하려면 5, 60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5, 60에 할 수 있는 공부 중 최고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고요 책을 읽고 글을 써서 내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것을 어떻게든 세상과 나누려는 어떤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로 저는 여러분이 저자가 되어도 좋고 강사도 되어도 좋고 나이 들어서 60 이후에는 내가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이번 한 주 박동훈 부장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니 근데 잠깐만. 고창 얘기 나와서 저도 생각이 났네요. 저도 여기 갔는데 저는 왜 갔냐 제가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고창에 서울 시니어스 고창 실버타운이 있어요. 와! 이게 대단지 서울 시니어스가 이 수도권 서울에 서울 시니어스가 왜 고창에 이 자리에 있어요? 서울 시니어스는 원래 서울 안에 몇 개의 그 실버타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데는 주로 아파트형이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좀 캠퍼스형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창에다가 꽤 넓은 부지에 그 산에 어떤 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산에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 대규모로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시니어스 수도권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건 비싸요. 근데 거기는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기 좋고 그리고 거기가 석정온천. 석정온천. 네, 석정온천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그거 알아보면다가 체험 숙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 묵고 온천하고 밥 먹어보고 그리고 뒤에 산에도 이렇게 산책로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오는 길에 저도 그때 밤에 일정이 비었는데 고창 읍성에 가니까 야간 개장으로 조명을 되게 멋있게 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치. 네, 그때 봤었고 그때 또 애들하고 처음으로 선운사 데리고 가봤고 그랬는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박동훈 부장님도 보면 참 진짜 열심히 사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진짜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그 공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시니어스 타운 나는 그렇구나. 이게 그 아까 워케이션은 일과 그걸 결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에는 실버타운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부모님이 80세 넘어가시면 아마 알아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실버타운 가기 힘듭니다.
안, 80이 넘어가면 안 받아 젊어서 가야 돼. 안 받아주는 데가 많아요. 어, 80에서 85세를 넘기면 음, 선택지가 확 줄어들어요. 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 10년 뒤에 갈 수 있어요. 10년 뒤면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음. 그 집에서 밥해 먹는 거 힘들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일이 있는데도 실버타운으로 아예 주거를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선제적으로. 그, 자, 그러면 네, 나는 이제 박동 부장님이 이걸 미리 그래도 좀 준비를 알아보셨으니까 네, 물어보자. 네. 서울에서 시니어 타운 같은 데 들어가려면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이게 그 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굉장히 럭셔리한 데도 있고요. 음, 좀 경제적인 데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음, 조건이 되면 아주 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찾아보다가 박동 부장님이 나는 요 정도 조건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저는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이 있긴 있었어요. 음? 있었는데 서울 안은 힘들고요. 그러니까 서울 아, 안은 그래도 대부분 비싸요. 비싸다 하면 한 달에 월 얼마 정도가 이게 드나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원룸을 내가 그 원룸형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집같이 큰 데가 아니라 음? 원룸형에 부엌은 음? 최소화돼 있고 음?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하고 음? 예 요런 기준으로 하면 음? 제가 그냥 대표적인 데를 들어드리면 서울 시니어스 가양 여긴 제가 음? 몇 번 가봤거든요. 음? 근데 여기 같은 서울 경우는 시니어스 가양. 가양 혼자 들어가거나 이제 부부로 음.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음. 근데 혼자 들어가는 경우하고 부부로 들어갔을 때 두 배가 아니고 음. 일단 보증금이 있어야죠. 그 빌리는 얼마? 형태는 그 원룸형 아파트를 빌리는데 음? 예를 들면 한 3억에서 4억 어, 한 방 두 조그만 한 음? 방 두 개짜리 투룸 정도 음? 한 3억에서 5억 정도 사이 음? 예 그리고 그거를 살 수도 있는데 사는 음? 가격이나 전세나 똑같아요. 오케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음. 투자 목적으로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원래 그런 것들이 갭이 제로잖아요. 그렇지. 전세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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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거나 오히려 음. 사게 되면 이거를 조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이건 범위가 아, 수요자가 그치. 한정이 되니까 힘들 그렇지. 수가 있다 보니까 전세를 주로 선호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늘어날 것 같긴 네. 한데, 앞으로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관리비와 뭐 음. 한 달에 30씩이나 60씩 심하면 음. 90씩을 의무적으로 음. 먹어야 되는 그런 음. 식대가 있고요. 음. 예.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 서울 시니어스 가양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음. 가신다 만다 해가지고 계속 알아봤는데 그때마다 음. 가격이 오르는데 최근에 알아본 거는 혼자 들어가서 한 15평 정도 음. 작은 투룸을 쓰는데 보증금이 한 4억 그리고 아홉. 월에 내는 돈이 한 270 됐어요. 올해 270. 그럼 그래서 여기 270이면 하루에 두 끼 아니면 한 끼? 두 끼. 두 끼. 그리고 한 음. 끼는 나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사 먹고, 그지? 옵션이 있어. 왜냐면 생각해 음. 보세요. 구내식당에서 하루에 두 끼 먹는다. 힘들어요. 들어. 맞아. 세 예. 끼는 절대 안 돼. 무조건 한 끼는 나가서 약속 잡고 나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60식이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어, 후기 고령자들이 많이 가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90식. 후기 고령자는 몇 세부터가 후기 고령자라고 보면 될까? 85세 이상? 그러면 여기 80세 이상? 입소할 때 나이가 80, 가장 음, 80, 80에서 85세 이상? 음. 80에도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80세 이상을 받는 데는 음, 적어요. 음, 적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송 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시니어스 타운 입주 연령은 저는 60이라고 봅니다.
60? 너무 네. 빠르지 않아? 나는 5년 뒤야. 나보고 시니어스 타운에 5년 뒤에 가라고 하면 나 지금 되게 우울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근데 이 주거 어, 형태가 이렇게 쭉 어, 제가 보니까 어, 굉장히 기숙사처럼 모든 어? 게 짜여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어, 아파트인데 밥 주는 아파트에 가까운 데도 있어요. 주는 아파트. 근데 어, 요즘은 밥 주는 아파트들이 또 있잖아, 또 사실은. 아, 그렇죠. 그래서 음. 밥 주는 아파트에 좀 의료 보살피는 기능이 좀 아, 강화되면 사실 거기서부터 실버타운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왜? 음, 노인분들만 모여 있으면 활기가 좀 떨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를 봐야 그분들도 좋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딴 건 모르게 딴 건 편한데 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주위에 음, 그 힘들어하는 노인들만 보는 거가 별로 음. 좀 우울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서로. 사실은 제가 아까 60에 제가 화들짝 놀랬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정말 그러니까 이분 연예인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그 부모님을 아주 가장 럭셔리한 서울에 하여튼 그 성동구 어디엔가 있어. 더 프라임 거기에 이렇게 오맥이네. 그렇지. 네, 거기에 딱 모셨어. 네, 진짜 막 한 달에 막 몇백씩 들여가면서. 근데 어, 그 어머님이 저기 석 달 만에 나 살려다오. 제발 나 여기서 끄집어내줘. 나 살고 싶다면서 나오셨대요. 네, 뛰쳐나오셨대. 왜 그러냐면은 계시는 동안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는 저기 몇 호실에 누가 죽었대. 어제는 몇 아, 층에 누가 갔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사람은 다 죽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정말 나이 든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교도소보다 더 끔찍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 시니어스 타운은 가급적 이제 그렇죠. 왜냐면 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오케이 분들은 오케이 되게 만족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봐야 되는구나. 체험을 예, 해보고 그러니까 맞으면은 오래 있고. 이게 사람도 음, 다르지만 이 음, 실버타운도 컨셉이 굉장히 다양해서 아하, 진짜 밥 주는 아파트에 가까운 곳도 있고요. 어, 그러면서 일반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60세 이상이 있어서 이 아파트를 들어온 그런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차피 뭐 우리는 이런 거 밝혀도 되니까 저기 어디더라? 스프링 카운티 자이라는 데 있어요. 음, 용인 가까이 용인 쪽에. 음, 음, 여기는 진짜 아파트 대단지. 근데 음, 식당이 곳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음, 제가 둘러본 데 중에서는 여기가 실버타운하고 일반 아파트의 중간이면서 거기에 60세 이하의 분들도 좀 있어요. 가족 중에 오, 60세가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근데 여기는 거리는 좀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음, 그냥 나는 그러니까 실버타운 가긴 좀 뭐하고 아파트는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불편하다 했을 때 고려할 만한 카드. 그렇군요. 예, 그런 데도 있고 어, 아예 휴양형도 있어요. 제가 간 이런 어, 고창이나 여기는 음, 사실 그 콘도미니엄에 가까운 형태고요. 음, 예. 그리고 뭐 동해 온천 끼고 있는 데들이 음, 어, 괜찮은 그런 휴양형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60세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것도 개인차예요. 이거 음, 그냥 참고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더 이상 이 가사에서 제가 해방되고 싶다. 저희 가사를 저는 별로 안 해요. 예, 그래서 집사람 많이 하는데 또 남자애들 둘이니까 빨래도 많고 그치. 아유, 그치. 예, 밥도 쌀도 많이 먹어요. 예, 어, 뭐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해야 돼. 부엌에 있는 시간이 어, 길어. 근데 어, 거기에서 어, 해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음, 하고 근데 일하는 그래서 가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부가 모두 건강한데도 이 음, 서울 안에 있는 실버타운에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음, 예. 그냥 집만 바꾼 거야.
나이가 근데 들어서. 있잖아. 그냥 내가 이렇게 듣고 듣던 생각인데, 네. 내가, 나라면, 만약 어떻게 할 거냐. 아들들을 나는 빨리 독립을 시킬 거야. 아들들을 빨리 독립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태국 사람들처럼 살 거야. 태국은요, 집에 부엌이 없는 거 알아요? 아, 예, 예. 왜 어, 그렇다고. 어. 예. 그러니 그래서 왜 태국은 가보면 삼시세끼를 왜 다 이렇게 바깥에서 외식으로 해결하잖아.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진짜 아침은 그 시장통이라든지 골목에 이렇게 되게 밥 같은 거 이렇게 국수나 쌀국수나 밥이나 막 이런 거 되게 간단하게. 저는 그래서 요즘 하는 생각은 뭐냐면,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 근데 나는 외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밀키트도 요즘은 되게 잘 돼 있고. 음. 그래서 근데 하여튼 알았어. 근데 나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내 생각이에요. 나는 시니어스 타운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만약 나중에 나이 들면은 나는 혼자가 돼서 혼자서 살더라도 혼자서 어떻게든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내 목표예요. 음. 왜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후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분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이유는 각자 자기 1인분의 몫을 해내기 위해서 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사실은 노후의 활력을 그나마 유지하는 비결이더라고. 자, 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왜 해외여행 가서 호텔에 있는 것처럼 나갔다 오면은 깨끗하게 방 청소돼 있고 아침에 내려가면은 호텔 뷔페식 식사돼 있고 이거는 1년에 한 5일 이렇게 편하면 되지. 이거를 365일 이런 생활을 한다라는 건 오히려 나는 뇌에 자극이 없고 신체적으로도 자극이 없어서 과연 그게 하여튼 맞아요. 이건 내 생각이야. 아니, 이건 내 아니, 생각이에요. 그것도 맞는 방법인데, 이게 보니까 실버타운에서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음. 어울리길 좋아하는 분이에요, 보니까. 아,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어울려서 음, 뭐 배우고 어디 가고, 이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고요. 그게 잘 음, 안 돼. 어울리는 게 잘 안 음, 되고, 자기만의 음, 시간을 오히려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음, 나오시는 것 같고, 제가 음, 아까 그냥 이상적인 나이라고 말씀드린 60세라는 건 제가 그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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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일이 있는데 음, 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나이가 들었을 때의 옵션으로 괜찮다는 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제가 음. 제가 말하는 거는 김 작가님식 워케이션 라이프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노매드 성격을 가미해서 음, 1년에 도합 6개월은 그 해외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6개월은 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근데 저는 네. 여전히 짝수달 호수달로 저는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6개월 동안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을 연속으로 나가 그럼 있으면은 힘들어. 일이 끊겨. 일이 어. 끊겨.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나는 나한테 이제 강의 요청 오거나 뭐 이렇게 집필 의뢰가 오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짝수달 나간다는 것도 잘 몰라. 왜냐하면은 그냥 날짜 보고 짝수달이면 죄송하지만 혹시 9월은 안 될까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한 되거든. 달 뒤로만 미루면 되니까. 한 달 뒤로만 미루면 아, 되니까 그 그게 안 맞으면 안 하면 짝콜 되고. 수달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나는 짝콜이 그게 되게 얘기하기가 편하거든. 그리고 음. 딱 들어왔을 때 큰 어떤 뭔가 왔을 때, 이거 10월 달에 3회 연속 강의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 우리가 있잖아. 이 내가 빌린 책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박동훈 부장님과 내가 각각 노후에 어떻게 삶을 갖다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찾아가느냐. 그 과정을 보여드린 것도 난 너무 재밌을 것 아, 같아. 그래, 그래. 그거 괜찮네. 그지? 아, 아이, 자,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음, 근데 내가 빌린 책이기 때문에, 어, 책, 도서관, 그리고 이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가끔 이 여행의 맛이나 이런 소재도 많이 어, 합니다. 참, 원래 이번 주에 우리가 퀸의 대각선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지? 네, 예고해 주셨죠. 네. 저는 이 책 너무 재밌고요. 이 보면, 이제 영혼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성이 있어. 니콜과 모니카라는 두 주인공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벌이는 대결이라고. 근데 이게 뭔 그렇게 구라가 심해라고 하는데, 진짜예요. 보면 이 니콜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집단으로 뭉쳐 있을 때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러 사람 있는 데 가면은 약간 불안증 느끼고 그래서 무리 짓는 형태를 혐오하면은 모니카는 뛰어난 개개인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영혼의 숙적인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느냐? 어린이 체스 대회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국제 체스 대회, 어린이 대회에서 둘이 12살 때 만나가지고, 근데 니콜은 이 집단의 힘을 믿으니까 폰들, 그러니까 그 졸개 있잖아요. 그 네. 체스판에 졸들을 여러 개를 쫙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승부를 벌이고, 모니카는 제일 강한 퀸 하나로 이제 다다다닥 게임을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전략과 철학이 다른 이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신념을 걸고 이제 세계를 체스보드 삼아 승부를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좀 구라가 심한데 싶은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미있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개미가 가장 히트친 작품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개미 어떻게 보면은 이 베르베르는 항상 자신의 그 정해놓은 어떤 하나의 어떤 작가의 세계관이 있고 그걸 변주를 하는데 개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미물 같고 조그만하지만 이 개미가 여럿이 집단의 힘을 발휘할 때는 왜 엄청난 문명을 가꿀 수 있다. 그게 그 베르베르의 이제 처녀작이자 출세작인 그 개미의 어떤 내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책 재밌었고 이 책을 보면 이제 왜 체스는 결국은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 시간에서 나더라고요. 시간이. 왜냐하면 세계 체스 챔피언 대회에서는 수를 놓고 나면 타가닥 왜 모래시계를 뒤집잖아요. 그래서 상대에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제한된 시간 내에 수를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 네. 이 모래시계가 짜까짜까 다 줄어들기 전에 수를 생각해야지 그거를 놓치면은 이제 페널티가 들어오잖아요. 네. 시간의 싸움인데 이 중간에 딱 그 아주 멋진 대사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퀸의 대각선에서 제가 읽은 이 멋있는 대사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마무리. 뭐냐면 그 술을 찾는 사이에 이제 시간이 자꾸자꾸 흐르는데 그 모니카가 니콜에게 귓속말로 싹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vulnerant, omnes, ultima, necat. 이게 뭐냐면 라틴어인가? 그렇지. 야 역시 우리 박동훈 부자님은 촉이 좋아. 라틴어예요. 근데 라틴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매 순간 상처를 입히고 종국에는 죽인다. 이게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해시계 시반면에 적혀있던 글귀래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매 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죽이잖아요. 이 모니카가 그 상대를 압박해 가면서 한 수 한 수 두면서 하나의 상대편 이 폰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거는 상처를 입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메이트는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매 순간 상처를 입히고 종국에는 죽인다. 근데 저는 사실 로마인들이 해시계에 이거를 왜 적어놨을까? 이 글귀를 인간의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 아닐까요? 우리는 어차피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늙고 병들고 종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해시계 쪼각쪼각 돌아가는 이 시간을 매 순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런 그 멋진 얘기들은 꼭 라틴어로 써 있대요. 그 시대가 이런 철학이 그렇지. 지금보다 더 발달했던 건가요? 맞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메멘토 모리, 그래. 죽음을 기억하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까르페. 그러니까 항상 그러네.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이 그 라틴어 수업 책이 참 좋잖아요. 네, 보면 맞아, 그런 맞아. 경구들을 갖다가 잘 소개해 놓은 책이니까. 라틴어 수업 2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2가 아니라 그 비슷한 제목으로 또 내셨어요. 맞다, 그 저자께서. 맞다. 잠깐만, 내가 한번 검색해 볼게. 라틴어 수업이 한동일 선생님 맞아, 책인데, 한동일 선생님. 한동일 선생님이 그 라틴어 수업을 쓰고 난 다음에 또 쓰신 게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다 빌려본 적이 있어요.
공부법 수업도 있고, 빌리기만 그렇지. 했어. 그렇지, 다 못 그렇지. 읽었어. 그리고 로마법 수업 있고, 어, 약간 그래서 이분이 라틴어 근데 라틴어 수업이 저는 다른 책도 읽어봤는데 라틴어 수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동일 저자의 책은 네. 라틴어 수업을 읽고 여러분이 항상 새로운 저자의 세계에 영접할 때는요. 그 저자의 대표작을 읽고 나하고 잘 맞는다. 그러면 그 다음 책들로 쭉 넘어가시면 돼요. 최근작을 읽는 것보다는 어쩌면 하여튼 그래. 아니 오늘 저기 우리 김 작가님께서 여행의 맛, 고창 워케이션의 맛 해주셨고 베르베르의 신작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완독한 책을 다음 주에 해드리고요. 아니야. 그래도 소개해줘. 아니. 나는 참, 우리 박 부장님의 아까 이 시니어스타운 소개가 너무 좋아서, 시니어스타운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말씀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본 좋은 도서관이 있어서 그거 하나 소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드립니다. 네. 다산성곽 도서관. 이렇게 좋은 도서관은 나는 박동원 부장님이 짱 박아놓고 이렇게 혼자 즐기실 줄 알았더니. 저 솔직히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다가.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예. 우리 애독자들께는 우리가 그래도 선물을 이렇게 드려야지. 맞죠. 어떤 곳인가요? 이게 위치는 이게 그 서울 성곽이 남산 쪽으로 뻗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동대문에서 연결되나? 일 것 같은데 다산 성곽 도서관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네이버 지도나 이런데. 참고로 네. 그 서울 성곽은 이제 한양 도성 순성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는데 맞아. 남산 코스는 제가 걷는 남산 코스 방법은 뭐냐면 네. 3호선 동대 입구를 나오셔서요. 네. 신라호텔 옆 길이 있어요. 신라호텔 그 담장이 서울 성곽으로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거기 왼쪽 어딘가에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호텔에서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 내리셔서 신라호텔 따라 쭉 올라가시다가 아마 이 도서관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는 사실 이 동네는 처음 가본 데라서 근데 게다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약수역에서 가깝네요.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접근한다면 약수역 쪽에서 가깝고요. 굉장히 높은 산동네, 성곽길이니까 산동네에 있고 산동네도 세상에 이게 근데 여기가 굉장히 전망도 높이 있으니까 전망이 끝내주고 그리고 이게 2층, 3층이 이제 도서관 공간 2층밖에 안 되는데 그 아래층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마당이 있고 마당으로 이 슬라이딩 도어를 접어놔요. 날씨가 괜찮을 때는. 그러면은 도서관에 책 있는 공간에서부터 넓은 마당까지가 탁 트이고 그 밖에 서울이 야외 도서관이네. 반야외 도서관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길 나가면은 야외에 강연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도 책이 꽂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반 오픈 도서관 이런 느낌이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나 여기 갔었다. 한양도성 선산길 걷다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갔었어. 그리고 이제 이 위층으로 올라가면 위층에는 창이 가로로 긴 파노라마 창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밑에 이렇게 오픈된 거와 달리 여기는 이제 딱 정돈된 느낌의 그런 데인데 파노라마 창이 쭉 있고 그 너머로 북한산이 쫙. 이야, 너무 좋은데. 듣기만 해도 그냥 신선 노름일 것 같다. 거기서 책 읽는 거는. 여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세요. 산속에 있구나. 산동네라서. 산동네의 경사가 저는 자전거로 갔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죠. 끌바하지 않는다. 그렇지. 어떤 언덕길에 나와도 묵묵히 단수를 낮춰서 올라간다. 참고로 방금 전문 용어 나왔는데요. 끌바, 멜바가 있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
바이크를 끌고 간다 해서 끌바라 그러고요. 자전거를 때로는 계단 같은 데는 끌어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메고 간다 그래서 멜바. 멜바, 끌바, 멜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하여튼 끌바를 하지 않는다. 야, 근데 자전거로 접근하는데 제가 여기서 자존심을 버리고 마지막에 끌바를 100m 정도 했습니다. 아, 100m.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자전거라서 겁먹지 그렇고요. 마세요. 그냥 네. 걸어가기에는 네. 아무 문제 없는 곳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저기 하체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스쿼트 100번 하느니 한양 성곽도서관, 서울 성곽도서관 가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하여튼 약수역 쪽이나 버티고개역, 버티고개역이 더 가깝군요. 또는 그 사이 버스들 서는 곳이 있고, 근데 보통 이런 산동네에 마을버스 돌잖아요. 여기는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는 너무 골목이 좁아요. 맞아요. 나는 골목도 가서 알잖아. 좁고 골목이 좁아서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경사에 버스를 들이면 사고 날 수도 네.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리고 버스 없어요. 차가 이 교행이 안 돼요. 교행도 안 2차선 되고. 왕복이 안 돼요. 교행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넘어서야 이런 멋진 전망에 도서관 시설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주변에 식당이 없습니다. 뭐 먹을 만한 데가 있을 수가 없죠. 없지. 예, 그래서 아까 열려 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뭘 드셔도 됩니다. 써 있어요. 그 얘기는 김밥 같은 거 싸와서 여기 도서관에 있다가 그렇지. 역 근처에 김밥집 많으니까 괜히 나가서 밥집 찾아서 고생하지 마시고 카페도 옆에 하나 있긴 한데 너무 작아서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여기가 근데 아마 지금 아까 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라호텔 쪽에서 그 성곽길 순성길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요 위쪽에 보니까 반얀트리로 이어지는 맞아요. 성벽길이 맞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요 네이버 지도 같은 데로 치시면 반드시 대부분 버티고개역이나 이쪽 급경사 쪽으로 안내를 할 거예요. 산동네로 올라오는 거. 그러지 마시고 좀 걷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 반대쪽 뭐 신라호텔이니 반얀트리니 이쪽 남산 그쪽 있죠? 그쪽에서부터 타고 오시면 그나마 이 성벽길도 좋고 경사도 좀 없지만 좀 많이 걷게 되는. 이건 나중에 한번 내가 뭐 하나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산 투어인데 남산 짠돌이 투어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는 남산 투어인데 시작을 동대 입구에서 시작해서 신라호텔 그 뒤쪽 한양도성 순서길 따라 쫙 걷다가 그 여기 이 도서관 가서 잠깐 들러서 한 30분 사람들 풀어놓고 책 읽고 좀 이렇게 이 도서관의 정취를 즐기시라고 하고 다시 이제 쭉 올라가서 남산타워로 해서 이제 한양 그 도성이 남산타워 이렇게 해서 넘어가거든요.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러면 좌우로 해서 이제 그 남대문 시장 나와요. 괜찮네. 그러면 마지막 남대문 시장에 가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가맥골 손만두라고 하는 만두집이 있어요. 그 집 가서 이제 고기만두 먹고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만 한 9시쯤 만나가지고 도서관 도착은 한 10시 도서관에서 한 30분 있다가 나와서 남산 건너서 남대문까지 가면 12시 1시 점심 먹고 헤어지는 요거 괜찮다. 한번 하자. 한번 하자. 그래서 오늘 여기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애청자분들 여러 도서관 단골 손님 세계 각지에 올려주신 댓글 잠깐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죠. 오케이. 새로운 우리 남겨주신 분 있습니다. 김해 화정도서관 단골 손님. 그리고 태국에서 GLN 해보셨나 봐요. 네, 그 얘기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신시내티 공립도서관 단골 손님. 내년 4월에 우리 딸과 함께 일주일간 한국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간상 가능하면 우이동 계곡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근데 여기 아이디에 사진을 넣으셨어요. 본인 사진이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이제 유튜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팟빵에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팟빵에도 우이동
백운천 계곡 얘기 나와서 반갑다. 우리 동네다. 새벽 아, 공개 그렇군요. 방송은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커버 스토리님이 예, 알겠습니다. 남겨주셨고 음. 우이동 계곡에 목요일 날 배웠던 공기업 직원 김 작가님 어, 어. 예, 29일 날 우이동 계곡에서 아, 공개 방송하시면 찾아뵙고 싶다고. 이야, 그렇군요. 아, 이분 특이하십니다. 사내 뭐라고? 도서관 단골 손님이시랍니다. 사내 도서관 단골. 사실은 음, 직장인들은 사내 도서관 단골 손님들이 제일 좋죠. 음, 왜냐하면 따로 도서관 안 가도 되고 저도 사실 MBC 도서관 엄청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회사 어, 다닐 때는. 음,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아, 예, 하여튼 또 많은 단골 손님들, 도서관 단골 손님들 늘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신고해 뵐 수 주세요. 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좋은 도서관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찾아보고 한번 또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서울 우이동에 가까운 한옥도서관 한 곳 소개해 드릴게요. 좋다, 좋다, 좋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에 고생 자, 이제 많으셨습니다. 일요일 아침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아침 방송 괜찮다. 우리 네, 자주 이렇게 하자. 아, 그러시죠.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십시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음? 뵙겠습니다.